지금 미래행 2단원이에요. 2단원은 제목이 뭐예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뭐 하려는 시작이야? 뭐야? 대답해봐. 대답 안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시험. 우리끼리니까 한번 해봐. 다 같은 학교 친구들인데 뭐, 한 명 빼고는 다 남자친구들이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대답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제목이 뭐예요? 읽고 토론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읽고까지만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를 진행할 건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는 유형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지금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다 이어지는 건데, 그냥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도대체 출제 요소가 뭐고, 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별해가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학습 목표를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대단한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대단한 학습 목표 뭐라고 되어 있어? 읽어보세요. 그렇지. 잘한다. 야,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이었구나. 읽기가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책 한 권을 읽고 토론할 수 있고, 토론의 상대방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읽기라는 과정이 뭐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거. 그치?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면서 읽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부터 공부 시작할 거냐면, 마흔년 민재의 독서대화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무슨 만화 컷이나 컷 만화나 뭐 학습 게임 세우기도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 보셔야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시험 문제를 내시기보다는 본문에서 시험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여기 중심으로 볼게요. 마음이와 민재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볼게요. 중학교 교과서를 선생님이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서 중학교 교과서를 이제 면밀히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 시험을 한번 도와줘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우리 학원 자체가 내신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너희들한테 공부하는 요령을 설명해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막 자세히 설명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이런 식의 공부 접근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봤더니 미래의 교과서 그래도 되게 중학생한테는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판사 공모는 아니지만 마음이와 민재에 대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음이와 민재의 독서대화. 여러분 실제 친구하고 이런 독서대화 하시나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약간 교과서는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한번 따라가 볼게요. 나는 교재 독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 전부터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자, 책을 읽을수록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함께 토론대회에 나가려고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민지의 얼굴이 심각했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이 된대요. 일단 우리가 마음이라는 친구가 이제 보니까 독서를 하게 된 원인, 즉 목적, 독서를 왜 하게 됐어요? 독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책을 읽게 됐대. 근데 이 친구는 책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다. 책에서 다른 내용을 떠올려가면서 읽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재가 표정이 안 좋아서 되게 좋은 친구네. 이 책 재밌지 않아?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나는 독서하는 힘이 부족한가 봐. 왜 그래? 어쩐지 표정이 심각한데? 했더니 자, 여기부터 핵심이 나오죠? 민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내일이죠, 내일. 그죠? 자꾸 멈칫하게 돼. 왜 멈칫하게 돼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야.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귀여운 대화로 정리해놨지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는 거지. 독서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정리하셔야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어나 문장의 뜻을 모를 때는 그렇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해 이거 얘들아. 자, 다현아,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글 쓰니까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중심 생각 파악이 되게 어렵다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승률이 말해주세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즉 타당한지, 옳고 그른지 판단 문제라는 것이 생긴다. 자, 세 가지 뭘 얘기했나요? 첫 번째 중요해요. 이것 따라서 문제 해결하면서 본문이 전개되거든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말의 뜻이나 이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멈칫거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말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돼. 준원이 말해봐. 두 번째 뭐래요? 그렇지. 중심사는 거 하려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고 원래 의미가 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고, 마지막 맞는지 모르겠대.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책을 읽는 과정에서 민재가 자꾸 멈칫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읽기 과정을 되돌아봤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봤대. 참 훌륭한 친구네. 딸을 낳는다면 이런 딸을 낳고 싶네 진짜. 나는 지금까지 읽기 과정을 되돌아봤다. 그러고 보니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뉴스를 자주 보았던 것이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됐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많았던 거야? 배경 지식, 얘가 이제 해결책을 설명해 주는 거야. 배경 지식이 많으면 이해가 되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얘한테 제안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문제 겪은 적이 있어. 먼저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고. 근데 원래 안 그러지. 바보 아니냐, 니? 야, 니 책 좀 읽어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 아, 너랑 친구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무식한 놈. 막 이러면서 놀릴 텐데, 마음이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나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가진 어떻게? 배경 지식과 관련 지어보는 거야 라면서 뭐야? 해결책. 이 책 독서로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나씩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나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래? 그럴 땐 도서관에서 관련 있는 어떻게 하래요? 관련 있는 뭘 해보래요?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책에 관해서 경험이 있는 친구가 뭐 해보는 거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돼 라고 얘기했어요. 얻었던 민지가 얼굴이 조금씩 밝아진 것 같대.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민지도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토론대회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쏟다 이러면서 일기 같은 걸 끝냈어요. 자, 그러면 마흔의 말을 참고해서 책을 읽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왔죠? 1번 찾아봐요 빨리. 뭐예요? 1번 뭐였어요? 답을 빨리 해야지. 이거 지금 공부 다 한 내용이야. 도서관에서 관련 있는 책을 찾아보는 것도 되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되고, 또 그렇지. 하나 더 있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식을 끌어다가 한번 연결해 보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죠? 두 번째 도움이 뭐였니? 책이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책이나 인터넷 같은 걸 검색해보는 방법도 있겠고, 세 번째는 다이나? 그치.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들아 적극적으로 지금 니네 머릿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니? 이제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잖니? 그지? 내가 떠올린 내용, 그리고 내가 기억했던 내용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교양 수업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읽기의 과정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마흔이와 민재는 노보시대 인간의 일을 함께 읽어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했어. 글을 읽는 과정, 그 중에 이제 발췌가 된 거겠죠? 근데 선생님 너무 미안한 게 지금 여기가 교사용 교과서 다 깨져가지고 의미가 없어. 별로. 너무 지저분해. 집에 있는 자습서나, 그죠? 교과서, 교재 필기된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안 그런데 2단원만 그렇더라고요. 네? 4단원도 그랬어요. 미래에 있는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볼게요. 지금 제목이 뭐냐면 자율주행차의 등장이에요. 생각만 해도 신기하죠? 자, 여기 보면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 출제 요소, 출제 요소 적어볼게요. 출제 요소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1순위는 뭘까? 1순위 뭐 물어보겠니? 단원이 뭐야?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읽기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문제가 어떤 게 일어났고 해결 과정 요거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문제가 뭐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학교에서도 이걸 중심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이거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비문학 교재잖아요. 비문학 제재죠? 그러니까 비문학 출제서가 나올 수 있어요. 내용의 일치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 방식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볼 때는 익스트림은 이거고요. 많이 내지는 않으신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예를 들면 너네가 지금 중간고사 때 본 학교들이 아니잖아. 범위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하고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정리해두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학하고 문법에서 더 많이 내실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공부를. 네? 뭐라고요? 의문을 되게 많이 내신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날에 의문 정리할 거거든요. 의문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낼게요. 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2015년 3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내용이래요. 자율주행차가, 자, 지금 보면 연설한 내용이라는 건 앞으로 이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이 불법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말이에요. 그쵸?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아이콘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 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이콘에 표시를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일어난 문제.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결 방법 사전 찾아봤어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자, 문제 읽어보다가 생겨난 문제 첫 번째 뭐였냐? 단어 뜻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전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며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되리라는 것이 머스크의 전망이다 하면서 결국 이 내용은 뭐다? 내용 자체는 뭐예요? 자율주행차가 누구보다 인간이 운전하는 차보다 더 어떻다? 더 어떻대? 안전하다. 이 얘기지?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될 거다? 금지될 것 같아. 이게 핵심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자율주행차에 또 표시가 되겠지. 그지? 여기서 내가 단어 뜻을 몰랐어. 자율주행차는 어떤 뜻일까? 근데 이번에는 사전 찾아봤나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차를 의미하는 것 같다. 라면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단어의 앞뒤를 살펴봤어요. 됐어요? 자, 문제 3화. 뜻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사전을 찾아보거나 단어의 앞뒤 문맥을 살펴본다. 끝? 해결했죠? 안 어렵죠? 너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전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25만 명 발생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 자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믿을만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세계보건기구의 통계 자료랑은 다르죠.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에 교통사고가 엄청 많고 죽는 사람도 되게 많대 라고 말하는 것과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주는 거죠. 통계 자료. 통계 수치를 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맞는 말 같잖아. 우리 형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 내용은 뭐예요? 하고 싶은 말? 이 통계 자료의 의미가 뭐예요? 어려워요? 도윤아, 무슨 내용이야? 여기서 무슨 내용이야?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잘하네. 사망자가 정말 많다. 그 얘기지?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 밑줄.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뭐라는 거야? 운전자 실수. 하고 싶은 말을 모르겠니? 위험하다. 그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것이고 도로나 기기정체 결함으로 나타나는 건 10% 수준이래.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WHO의 자료 플러스 뒤에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를 또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보이세요? 글의 흐름 보이세요? 글의 흐름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들 것이고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1,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까지 묶어보세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컨설팅 회사의 보고자료. 보이세요? 그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질 거래요? 어떻게 될 거래요? 아이고. 어떻게 될 거래요? 여기네요. 여기네요. 어떻게 된대요? 왜요? 교통사고 줄어들고 경제적 가치 올라간다며 뭐하면 자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보급되면 좋겠다라는 것의 근거지. 보급하면 좋을 것이다. 보급되게 될 것이라는 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것도 보세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있었어요. 조종이 있으면 지금은 밑줄 탑승객이 원하는 층수를 누르기만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가겠지만 운전자 없이 한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밑줄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론 머스크의 말을 하면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것이다. 통계 자료를 실제로 따라가 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운전자의 실수 때문이고, 그죠?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되면 이런 장점들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처음에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엘리베이터 운전자 없이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뭐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까? 라면서 이번 문단을 마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 것 같니?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와줄 거예요. 그치? 이거에 대한 썰을 풀어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글을 읽다가 표시된 부분 같이 볼게요. 이제 또 마음이하고 민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처럼 쉽고 안전하게 원하는 것으로 자동차가 등장할 거란 말이구나. 맞아.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나니 내용 뜻이 좀 더 특게 느껴져. 그러면 앞부분에 이만. 마음이와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겪게 되었는가. 비슷한 얘기네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나니 어떻게 한대? 글의 내용이 좀 더 쉽게 느껴지네. 그래서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 또 뭐 한 거니? 단어 뜻 찾아보고 앞뒤 맥락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거랑 단어 뜻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앞뒤 맥락을 또 살펴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바뀌는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1908년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 자동차 운용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 계기였대. 그러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던 예를 들고 있어요.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의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탁월한 안정성과 아까 앞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렇죠? 안전화됐어.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도 되게 탁월하됐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자율주행차에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어. 이제 표시하면서 읽어보자. 또 어떤 장점이 있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준원이 말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대. 첫 번째. 준원.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대? 어떤 게? 다음 내용 해석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렇지.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 다음 오른쪽 갔더니 누구? 장애인. 또
어린아이. 다들 뭐야? 운전할 수 있어 없어?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니 없니? 운전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교통약자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치?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운전해서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의 이동이 되게 용이해질 거야. 또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는 거야.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유로. 그치? 니네 학원 여기서 엄마가 데리러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학원 가기서 나도 센세이션이겠네. 그 다음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도 사라진다. 그죠? 4번이죠? 1번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고 2번 장애인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차로 쓸 수 있고 3번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가 움직일 필요 없고 4번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도 사라질 거고 5번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이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크게 묶어보면 이거 두 개의 내용을 묶어보면 교통약자의 이동이 용이해진다. 정리하면 그렇죠? 좀 두서럽게 막 적어놨어요. 보니까 정리해보니까 장애인 또 나오고 여기 또 나오니까 이런 노인, 장애인, 어린이, 초등학생 포함되죠? 이런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쉬워질 거고요. 뭐가 보급되면? 뭐가 보급되면?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뭐가 보급되면 이런 일이 생긴대? 그렇지,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자, 두 번째는 뭐가 없어진대? 운전 가능 연령이나 면허의 개념이 어떻게 된대? 사라진다. 맞아요.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거기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밑줄 경제적 이득, 궁극적으로 별표, 경제적 이득은 뿐만 아니라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크게 바뀌겠죠. 자동차 문화가 바뀌겠지. 이제 이런 운전면허나 운전의 어떤 연령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교통약자들이 막 움직이게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경제 구조도 크게 바뀌게 될 거다. 이제 앞으로 나온 얘기겠지. 어떻게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가 바뀔 건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글은 이렇게 미리 예측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뭐죠? 표시된 부분.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의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자, 그랬어. 문제가 생겼죠? 얘가 지금 뭘 모르겠어요? 안 내진 않겠지, 시험을? 여기서?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대, 그치?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대. 그럼 어떻게 하래? 별표야, 별표. 문제점. 해결 방법. 어떻게 하래요? 들어보세요. 앞문장을 살펴보고 관련점 생각해보래. 그쵸? 그래서 앞문장을 살펴봤어. 앞문장이 뭐였어? 모델 T라는 것이 대중적인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생겨나면서 20세기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어. 자, 다시 이 전문장을 보고서 파악해보래. 전문장은 뭐였어? 원래 없었던 모델 T라는 뭐가 생겼어? 누구나 탈 수 있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적 자동차의 탄생이 맞니? 변화를 가져왔지. 20세기 사회의 변화가 되었어. 맞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문장을 괜히 쓴 게 아닐 거니까 그 뒤에 나오는 로봇과 자동화가 21세기의 자동차의 진화가 사람들에게 직접적 변화로 다가갈 것이다. 이 문장을 해석해보자는 거잖아. 이거를 따라서. 맞아요? 이해됐어? 다 이미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델 T라는 대중적 자동차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자율주행차에 등장이 되는 거죠. 21세기에서. 맞아요? 20세기에 모델 T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장을 알리면서 자동차 문화를 크게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21세기에는 지금은 물론 실현이 뭐 될지 안 될지 아직 그렇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 자체가 등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파악하라는 거예요. 됐죠? 네. 실제 요소가 이렇게 볼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르고
승용차를 유지하는데 가구소득의 20%가 들어간대. 우와. 자율주행차는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해서 유지비와 세금, 주차 관리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차량 구매와 이용 가수는 근본적으로 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진짜 차에 들어가는 돈 진짜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집에서 놀고 있는 차들이 되게 많지. 나야 열심히 타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부모님만 해도 진짜 거의 차를 동네만 잠깐 다니시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품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 그죠? 세금도 내야 되고, 막 유지비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공유 시스템과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되던 유지비 필요 없고, 세금, 주차 관리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현재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거야?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야.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잖아. 뭐가 바뀔 거라고 했어? 자동차 문화가 바뀔 거라고 했어. 자동차 문화와 뭐가? 경제 구조가 바뀔 거라고 했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맞아요? 이제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언제든 필요할 때는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될 거라는 거죠. 야, 니네도 진짜 편하실 것 같지, 이거? 그지? 어디 가고 싶은데 누가 태워다줄 필요도 없는 거야. 무섭긴 무섭나? 자율주행차 어때요? 남학생들이니까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차량의 문화가 소유에서 공유로 바뀔 거고, 경제구조도 여기 소비되는 비용을 다른 데 투자하겠지. 그치? 다른 곳에 투자하면 경제구조도 변하겠지. 이해됐어요? 됐죠? 차량은 주차장을 찾으면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 없어서 애먹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이런데 그냥 가까운 곳에 그냥 내리면 되는 거야. 나는 걔도 근처에 누구를 태우러 가는 거죠. 됐죠?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이거 재밌어. 이거 텃밭 재배처럼 스포츠 활동이 될 수 있어. 너희들은 아직 운전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또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운전을 하는 그 거대한 기계를 내가 조종하는 그 컨트롤하는 그 맛이 있거든요. 내가 밟는 대로 나가고 막 이런 재미가 있거든. 선생님도 운전을 좋아하는 편인데 운전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일부러 막 드라이빙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뒤에 여기 나왔다. 되게 웃겨. 이거 아까 해결한 문제, 아까 해결한 거. 표정이 바뀌었지. 심각했던 표정이 바뀌었어. 우리 민재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나도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니까 이해되는 걸 이러면서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 지금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제 국면이 새로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거는 여태까지 계속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미래,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장점, 그지?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그래 좋아. 이제 그럼 자율주행차 사실 기술적인 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 글의 전체적인 제목을 보았어.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했죠? 그죠? 그죠?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 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래요? 1번. 선생님이 느낄 때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내가 자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그치? 대답을 안 하는 친구한테 질문 폭격을 날릴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너네 알잖아, 이거. 첫 번째.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서 누가 대답할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해보세요. 첫 번째.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대중화죠, 대중화 조건. 두 번째. 지금 되게 비쌀 거 아니야, 만약에 나와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율주행차와 인간이 운전하는 차가 같이 다녔을 때 그 혼재 진짜 장난 아니게 혼란스러울 거거든.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 도로시설의 인프라 등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오히려 가장 간단한, 우리는 되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옛날에 읽었는데 우리 실제 고등학교 수업할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우리는 보통 기술적 문제가 가능해.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오히려 기술적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장 간단한 과제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표시해보세요. 여기 가로쳐볼게요.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운전자들의 핸들을 붙잡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출퇴근하는 일은 짜증나는 일상이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뚫린 교외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죠. 이런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계에 대한 신뢰, 그죠? 아직 기계에 대한 신뢰가 약간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 얘가 어떤 문제에 또 봉착했어요? 이 부분에 나타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결하래요? 이번에는 민재가 도와주네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야 근데 여기 입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소제목을 보고 추측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다시 중심 생각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번 그치. 첫 번째는 소제목을 보고 추측해보지. 중심 생각이 잘 모를 때, 파악이 어려울 때 소제목 보고 추측해보고 모른 쪽 가보니까 또 사용자가 뭐뭐 할 거라고 예상한다 라는 부분을 보니까 이 문장의 앞뒤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 수용성이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문장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는 건 계속 나오네요. 그죠? 의미를 파악할 때도 나오고 이렇게 중심 생각을 파악할 때도 앞뒤 맥락을 파악하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며 충분히 맞아요. 진짜 이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는 것도 되게 스릴 있고 허브를 돌 때도 내가 너무 잘하는 느낌을 받을 때 되게 쾌감이 있어. 창피하지만 있긴 있어요. 운전 잘하고 주차가 한 번에 될 때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다고 집에 가서 해보지 마요. 아빠가 엄마 주무실 때 몰래 나왔고 해보지 말고. 운전자의 신체의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포츠이자 취미활동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100마력이 넘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는 일상의 즐거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대. 이들에게 앞으로는 차량의 통제권을 컴퓨터에게 넘기고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어라.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는 상당한 저항을 보일 수 있다. 개인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를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대체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했던 거 로봇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사용자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하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 내용이 뒤에 나왔어요. 소제목과 앞뒤 내용을 추론하며 읽었더니 중심 생각이 파악됐어. 이거 이해됐죠? 중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했더니 첫 번째 소제목을 보자. 그리고 앞뒤 맥락을 연결해봤더니 이런 중심 생각이 파악이 됐어.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은 이 운전자의 즐거움은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그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 또 괜찮잖아요. 이동하는 중간에 뭐 일을 할 수 있다든가 게임을 할 수 있다든가 좋잖아. 괜찮잖아.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배우면서 토론도 했나요? 혹시 학교에서? 그건 안 했어요? 자,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도형 토론했지. 그때 애들 막 뭐래? 애들은 자율주행차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살리게 할 거. 그치 그거 딜레마 그치 맞아. 되게 무서운 일이야.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딜레마 이쪽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저쪽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벽구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 요구하는 기술 경제적 기준과 안정성을 충족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만족된다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을 로봇에게 넘기기에는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 어떤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쨌든 기술이나 합의는 금방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마련될 수 있어. 그죠? 기술적인 거는 시간이 흐르면 또 연구하다 보면 비용이나 기술이나 이런 건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답이 없는 게 답이 없어. 정답이 없다. 딜레마의 문제예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예요.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근데 나 안 나왔으면 좋겠어. AI 로봇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무서워요. 그죠? 감정이 없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안 무섭나? 세대가 다른가?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 밑줄 사람이 로봇의 판단의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아무리 그게 발달한 사회도 결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이 설계한 대로 나오게 돼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터널 문제 사고의 실험을 예를 들어보세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을 진입하는 순간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에 이렇게 터널 안에 여기 앞에 아이가 넘어져 있는 거야. 그지? 어떻게?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다.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하든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기는 다쳐야 되는 거 주권은.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다. 근데 선생님 같으면 그 순간에 피하긴 피할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애를 치고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거 어떻게 설계해야 돼? 이런 장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치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도덕적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고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해. 사실 그렇긴 해. 내가 너무 지금 너무 나를 천사처럼 얘기했는데 보통은 자기를 보호하죠.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치고 가기는 쉽진 않긴 한데 아무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교통사고 시의 조수석 부상은 운전석보다 높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운전자가 밑줄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해요.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렇진 않죠. 사고가 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대요. 컴퓨터는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하는 대로 실행하는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해야 되는 거야, 미리. 본능이고 뭐고 그 순간을 경험해보지도 않고도 정해야 되는 거야.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아. 컴퓨터는 그냥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거. 그냥 치고 가버리거나 나를 받거나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사람의 운전자는 면책되었고 사고 상황에서 곤란한 선택은 자율주행자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미리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야.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해결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의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자보다 높다고 표시되어 있죠?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대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8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 뜻을 모를 때였어요. 그죠? 두 번째가 중심 생각이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때였고 마지막에 이 주장의 옳고 그름, 타당성에 대한 판단 문제가 문제 해결의 하나의 요소였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걸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냥 나도 지금 이거 의문이 제기되거든. 나 같은 경우는 애를 치고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는 통계를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어 라고 지금 민재가 대답해. 민재 되게 똑똑한 애였네.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조수석 부상률이 높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 같아. 맞아. 내가 본 뉴스에서는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본능 때문이라기보다는 뭐일 수도 있어. 다른 요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에어백 같은 거 뭐라고 그러지? 옵션의 차이?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으니까 사고도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라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됐어요? 자, 넘겨볼게요.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승객의 습관 중에 굳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다든가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 승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보니 뭐라고 돼 있니? 고민해보니 라고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나온 문제가 뭐냐면 합리적 타당성 판단 문제였어요. 합리적 타당성 판단 문제에서 해결 방법은 합리적 타당성 합리성이나 타당성 옳고 그름이죠. 합리성, 타당성, 옳고 그름 문제 쉽게 얘기하면 이걸 뭐 믿을 만한 걸까? 이게 뭐 맞는 말일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해결할 때 어떻게 해보래요? 여기 나타난 거 첫 번째 뭐 해보재? 뭐라고 그랬어 민재가? 얘들아 민재가 뭐라고 말했어? 마지막에 깊이 고민해보니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뭐야? 얘들아 시험 문제야 대답해야지. 해결 방법은 뭐야? 깊이 뭐야 래 고민해보니. 그 다음에 얘네가 했던 일 뭐 있니? 뭐 해봤니? 내가 내가 본 뉴스에서는 그지? 그러면서 뭐야? 다른 자료와 비교해봤지. 맞아요? 다른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매체. 자, 세 번째. 둘이 뭐하고 있니? 대화하고 있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류하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친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맞아요? 끝났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게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막 깨져서 나오긴 했지만 다 그 얘기 아니야? 마음이야 문제를 그리면서 문제가 뭐였냐?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했더니 깊이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고 대화를 나눠봤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학교에서 학습 활동 했나요? 이해탐구 주에? 여기 있어요? 깨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려보자는 이거는 각자의 배경지식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셨나요? 자, 이 글을 읽고 자율주행차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보자. 이건 중요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섹션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해서는 세계적으로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고 90%는 운전자의 뭐로? 실수로. 그치? 이거 완전히 퀴즈가 됐네. 얘네가 채워볼 수 있게.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자율주행차는 이동의 뭐를 높여줄 것 같아? 그렇지. 오, 이거 맞추면 되겠다. 잘 만들었네, 미래니. 그 다음에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떠올려보세요. 세 번째, 우리는 운전자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운전으로 인해서 뭘 느낄 수 있어? 몰입감과? 잘 참네. 몰입감과 성취. 즐거움과 성취. 이런 내용이겠죠? 기존의 운전수단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또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보호해야 될지 선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는 출제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마음이야 민재가 책을 읽으면서 겪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이건 나오죠? 이건 중요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날 수 있고 주제가 중심제하게 판단이 잘 안 돼. 마지막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돼. 됐니? 네 가지 나왔었어요. 그죠?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리해보자. 어떻게 하기로 했니? 여기 나오잖아.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나와야지, 처음에. 정보와 배경지식 활용해보자는 거 나왔었어. 기억나죠? 두 번째는 사전이나 참고자료를 찾아보는 거지, 그치?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단어나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며 추론한다. 뭐 이 정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하거나 다른 정보와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타당성 문제예요. 타당성 문제에 연결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정보와 비교해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해갖고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끝. 질문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나누는 문제를 푸실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화장실도 가고 싶으면 그럴 거니까 일단 쉰 다음에 우리가 옆 교실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답습하다가 질문할 거 질문할게요. 수고하셨어요.